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북톡 시베리아 다음 날이라는 시집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북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40대 중반에 썼던 이 시집, 저의 간증이,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는 고백들이 오늘 또 한번 찡하게 우리 가슴속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시집을 6개를 출판하고 지금 북톡에서 하나씩 하고 이게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 다음 날. 이 시집은 2006년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니까 19년 됐습니다. 40대 중반에 쓴 시집인데요. 제가 다시 읽으면서 참 뭐라 그럴까 감개무량하다 그러나 내가 2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일단 서문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겐 땅끝이 있다. 40대 중반을 지나는 나의 삶의 땅끝은 시베리아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허허벌판 같지만 자세히 보면 삶이 있고 꿈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 뒤돌아키면 그곳에 또 와 있는 곳이 나의 시베리아이다. 어릴 적 영화관에서 본 닥터 지바고의 로맨틱한 눈이 내리는 기차역의 모습이 아닌 살아가는 냄새가 밴 그리고 눈이 녹아 질퍽질퍽한 기차 역기를 솔직하고 진실된 현실의 장소가 나의 시베리아인 것이다. 시베리아 다음 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땅끝에 도착하는 것이다. 땅끝까지 가라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석환 목사 2006년도 세리토스 서재에서 이제 2006년도부터 제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어, 2003년도부터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27개 교회를 개척하면서 돌아가신 김광신 목사님께서 시베리아에 있는 그 사역을 좀 도와라. 그래서 뭐 2001년도부터 캄보디아 들어가서 하고 2002년도부터는 거의 뭐 5억, 4억짜리 그 프로젝트 그 빈민촌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사역하면서 정신 없었는데 그 시베리아에 있는 그 지역에 우리가 모스크에서 가르친 학생들을 통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김광식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죠. 김광식 목사님, 그것 좀 도와라.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캄보디아도 일을 많이 벌려놓고. 그 당시는 계속 개척한 교회들을 제가 설교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참 힘든 시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닥터 지바고의 그 영화에서 참 기차를 타고 그 눈이 확 쌓인 기차역 그 모습.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지만 그때 그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래서 사실은 시베리아 그 트랜스 시베리아 트레인이죠. 트랜스 시베리아 트레인. 그것도 타고 뭐 일주일도 여행해보고 뭐 별거 다 해봤지만 저가 하나님이 분명히 캄보디아에 부르셨고 시베리아에 부르셨는데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래서 외길을 걸으며라는 시를 써봤습니다. 먼저 읽어드릴게요. 외길을 걸으며 뒷걸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바다 위를 걷는 것도 아니다. 가장 현명한 길은 외길을 걷는 것. 바람도 헌신된 길을 걷는다는데 나의 길은 어디 있는지. 캄보디아 정글 속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땅. 끝이 보이면 길이 아닌 것이다. 믿음의 길, 막막한 미지의 세계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간다. 끝이 보이면 길이 아닌 것 같다. 와, 이런 좋네요. 예, 뭐 제가 쓴 시지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캄보디아야, 이게 시베리아야 도대체. 근데 궁극적으론 캄보디아가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베리아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추운 데를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추운 건 정말 죽어도 싫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집회를 하러 갔는데 마이너스 33도.
마이너스 33도 셀시어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는 캄보디아에 선교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라는 시입니다. 세월. 내일이 초속으로 달려와 오늘을 부셨다. 오늘은 내일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하고 그런 매일매일의 부서짐 속에 나는 존재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열심히 아이들 키우며 뭔가 뜻 있는 일을 찾아 헤맨다. 고귀한 일을 찾은 뒤에는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고 포기한 뒤 허망해지고 뭐 그러다 보니 내일이 또 막 달려와 오늘을 부셔버린다. 나의 삶은 이 두 놈들의 박치기 쇼의 연속이다. 세월을 아끼라는 그분의 말씀. 재밌죠? 저의 시집은 다 잔잔히 미소 짓는 시집인데,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란 것이 저의 누님 시집을 발견했어요. 근데 저의 누님 시집도 잔잔히 미소 짓는 뭐 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누님의 시도 그랬구나. 지금 내가 뒤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삶 속에는 음, 제가 세월이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다른 거는 참 아깝지 않은데 뭐 근데 이 시간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럼 시간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그죠? 너무 철저하게 어 그 인색한 시간에 인색해 왜?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캐주얼리 앉아가지고 뭐 썰 풀고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40대는 더 그랬죠. 지금도 그런데 제가 60 중반에 가서도 그러는데 야 이게 40대 내가 40대 중반에 말이 안 되죠. 자 용서라는 시를 읽어드릴게요. 용서 용서 받으면 아름답고 용서함은 더 아름다우니 십자가의 용서 아름다운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 받기만 하면 되는데 아름다워지는데 용서받으면 아름답고 용서함은 더 아름다우니 제가 사랑하는 천상병 씨의 시를 좋아하고 그, 그 시인처럼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쓰다 보니까 이런 시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캄보디아와 비교해서 쓴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바람. 나는 바람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시베리아 광야를 달리며 홀로 앉아 있는가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람. 나는 바람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시베리아 광야를 달리며 홀로 앉아 있는 나를 윙윙 지나가며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울었다. 50년 전 어느 추운 겨울 기차 밖으로 무작정 던져버려진 고려인들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고 하며 아이 새끼들 부둥켜 안고 아이고 아이고 울었던 설움이 바람 타고 세월을 거쳐 이제야 나에게 왔으니 세월과 바람의 만남의 장소에서 그 서러움으로 나의 가슴도 피멍이 들었다. 나는 그곳에서 분명히 바람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이 시는 제가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데 가서 거기에 그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 스탈린이 그 한국 사람들을 미워는 하지 않았는데 정책적으로 일본과 전쟁을 치르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이게 스파이다, 다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정책적으로 잘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이 친구들을 다 뿌려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차에 그냥 다 태우고 중간중간에 그냥 뿌렸대요. 네, 허 벌판에. 아, 이게 말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거죠. 그래서 막 어디를 가다가 중간에 딱 세워. 그리고 거기 막 100명, 200명 단위로 조선족들 그냥 다 뿌리고 그리고 또 떠났대요. 근데 그들의 이제 간증인 거야. 그들의 간증. 그래서 뭐 이제 막 해가 지고 이러니까 야, 뭐 이제 죽죠. 거기는 여러분 마이너스 30도인데 겨울에 더욱이 이제 여름엔 또 더워요. 근데 겨울에 뿌리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당장 이 밤을 버텨야
되니까 음, 임신한 여자들 중간에 갓난아기 있는 여자들하고 애들을 중간에 하고 나이별로 이제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20대 둘러쓰고 30대 둘러쓰고 40대 둘러쓰고 50대 60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서 새벽이 됐더니 밖에 있던 맨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이 땅굴을 파고 그리고 밤을 또 준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슬펐는지. 야, 왜 우리 한국 사람을 한이 맺힌 민족이라 그랬을까? 왜 한족이라고 그래서 한국의 한이 맺힌 나라. 그죠? 야,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막 아이고 아이고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 아, 지금 생각해도 뭉클하네요. 무라는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녹는 것과 썩는 것은 둘 다 없어짐을 전제로 한다. 허나 녹는 것은 고귀하고 썩는 것은 냄새난다.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삶. 녹을 것인가, 썩을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이다. 나는 소금이 되기를 갈망한다. 나의 삶이 녹아 없어지도록. 썩는 것을 거부한다. 냄새 없이 녹아 없어지도록. 녹는 것과 썩는 것은 둘 다 없어짐을 전제로 한다. 그죠? To melt or to rot, both leads to disappearance. Yet melting is noble, while rotting stinks. 제가 이 책을 출판한 이유가 제가 썼던 모든 한국 시를 영어로 이제 번역해서 출판하고 싶어서 했는데, 야, 정말 챗 GPT가 제 시를 번역하는 이 능력이 저보다 훨씬 또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다 출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자신 있게 영어로도 좀 시를 쓰고 그 매년 한 권 정도는 시집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이런 시도 뭐 제가 20년 뒤에 그죠? 읽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시네요. 모닥불이란 시입니다. 모닥불, 불타는 삶은 소모되지만 많은 빛을 남깁니다. 꺼져버린 불, 까맣게 남은 잿덩이 속에도 많은 빛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심장 소리가 울립니다. 수천 년 전 썩어 보석이 되느니 한순간에 모닥불로 불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탁탁 튀는 소리와 매음한 타는 냄새도 좋습니다. 불타오르는 이날, 저 멀리 별똥이 떨어지면 한이 없겠습니다. 나의 새벽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제가 이 시를 쓰던 20년 전이지만 이 시를 썼던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어떤 시는 읽어도요. 아, 내가 이걸 썼다고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이 시는 정말 맞아. 내가 이 시 쓴 그날 기억나. 음. 나의 새벽. 원. 하나. 문득 잠이 깨었습니다. 평생 같이 해온 그녀가 내 옆에 있고 밤새 뭉개졌던 베개가 굿모닝하며 인사합니다. 둘. 문득 또 깨어보니 어두움 속 시계가 빨간 빛으로 4시 4분을 가리킵니다. 공뺀 내 나이로구나.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지만 정말입니다. 저는 44살에 문득 깨었습니다. 3.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로 살고 있는가? 나의 새벽, 이 시간에 나는 나와 공존하고 있는가? 오랜 시간이 지났나 봅니다. 새벽의 빛이 시계의 빛을 지울 때쯤 하여 아내가 부시시 일어나 웃습니다. 아이들 학교 가려고 준비하려는 소리가 들리고 곧 부르릉 차 시동 소리와 그들은 떠났습니다. 5. 새벽이 이젠 아침이 되었고 아마 또 다른 저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문득 일어납니다. 똑같은 새벽은 저에게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죠? 44살, 44살 때 애들 뭐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니고 하면서 근데
그 날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그죠? 20년 지나고 보니 다 변했잖아요. 같은 새벽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썼던 시 중에 시베리아에 대해서는 더욱이 엥갈스크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엥갈스 아이스크림. 어린아이들과 같이 소리치며 우리는 엥갈스크의 아이스크림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두 번째입니다. 내 나이 12살 때 미국 건너와 카네이션이라는 아이스크림 집에서 처음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고 미국에 남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 따라 이민 온 주제에 저에겐 결정권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이스크림 에피소드에는 나에게 초이스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에 장기간의 선교를 해야겠다는 결정을 엥가르스크 도시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해보았습니다. 그분은 아이스크림도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시베리아라는 지역이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요. 미국 대륙이 다 들어갑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 미국의 한 주인 캘리포니아의 남한이 6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땅이 미국인데 그 땅이 몽땅 시베리아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땅이 미국보다 더 큰 거죠. 그런데 그 끝에서 시베리아 끝에서 모스크바까지 오는데 기차로 7일이 걸려요. 7일. 그게 내가 무식하게 모스크바에서 야 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7일을 걸려서 와서 3, 4일 집회하고 다시 7일을 타고 돌아갔어요. 물론 비행기 값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걸 1년에 두 번씩 했으니 한 번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모스크바에서 가서 하고 한 번은 엥갈스크라는 데를 갔어. 왜 엥갈스를 갔냐면 시베리아에 그 바이칼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옆에 이르쿠츠라고 있어요. 이르쿠츠에 비행기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엥갈스크라는 도시에 우리 제자들이 만든 그러니까 모스코 신학교에 있는 제자들이 개척한 교회 이골이란 목사와 블라디메라는 목사와 올가라는 사모님이 이제 조선족인데 그래서 이제 엥갈스크 어떡하지? 내가 모스코도 가고 이르쿠츠도 해야 되나? 뭐 크라야노르스크에서 하나? 뭐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엥갈스크라는 도시에서 그 도시에서 나온 아이스크림을 무방 아무것도 않는 딱 퍼먹는 순간 제가 여기지. 아유, 시베리아 사역은 이제 엥갈스의 못을 박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2003년도부터 끊임없이 1년에 두 번씩 한 번은 모스코 한 번은 엥갈스크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자, 겸손이란 시. 겸손. 그가 더 많은 상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주문 뒤 할렐루야 블루보드를 지나 아멘 거리를 돌아서면서 있었던 시장식장에서의 일입니다. 내가 평생 도와주고 평생 가르쳐 준다고 생각했던 시베리아의 초라한 목사. 그는 너무나 힘들어했고 모든 것이 모자랐고 시베리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가 나보다 그곳에서 더 엄청 많은 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와 너의 다름은 믿음이 아닌 달러였다고. 우리의 삶 동안 달러가 루블보다 센 것 그뿐이었다고. 나는 불공평하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분께 따지다 문득 비행기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그와 나의 차이가 달러 아닌 겸손이 되기를. 겸손이. 이거는 무슨 러시아에 대한 선교뿐만이 아니죠. 캄보디아도 그렇고. 제가 65나라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솔직히 제가 다녀본 나라에 우리보다 예수를 훨씬 더 잘 믿는다. 음, 예수를 훨씬 더 잘 믿고 정말 천국에 가서 상급을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미국에서 52년 산 제가 편하고 다 누릴 건 누리고 그 나라 찾아가면 막 와서 배운다 그러는데 내가 뭘 가르치? 내가 무슨 뭐 그들보다 더 헌신을 했어요. 더 sacrifice, 더 순종을 해서 그지 않은데 궁극적으로 달러가 루블보다 세고 달러가 원보다 세고 달러가 뭐예요? 캄보디아
돈, 리얼보다 세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말 회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남의 나라가 선교한다고 남의 나라 가서 교만 떨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네.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 와 계셨고 우리가 가르칠 거 없습니다. 그냥 배우면 돼요. 자, 또한 뒤돌아보지 않으리라는 시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리. 정말 하얀 눈길 위로 걸어온 발자국을 뒤돌아보지 않으며 살려 했다. 허나 내 삶의 눈길은 허락지 않으시고 바다를 주었으니 그 바닷가를 걸으며 쏴쏴 파도가 나의 발자국들을 없애곤 했다. 눈길의 발자국에도 안 돌아보기로 했던 내가 이상하게도 모래 위에 걸어온 길, 파도가 쓸어간 시간들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삶. 날아가는 새는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했다. 새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나도 이제부터 뒤돌아보지 않으리. I will not look back. 저는 18살 때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이단의 남녀호랑교에 빠져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 좌절감. 그래서 ACOD라고 있어요. Adult Child of Divorce. 이혼을 한 부모들의 자녀들. 그래서 ACOD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그것을 고민을 했어요. 싸워야 되고. PTS라 그러죠. Traumatic Syndrome. 그래서 누구에게 버림받는다든지 리젝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그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허무한 거죠. 무식한 거죠. 그죠? 날아가는 새는 어떻게 발자취를 안 남긴다잖아요. 새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앞만 보고 그죠? 가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기타. 나에게 기타가 딱 하나 있다. 물론 숫자로는 여러 개이지만 클래식, 전기 기타, 어쿠스틱 기타 등등. 그러나 내가 잡고 치는 기타가 딱 하나이기에 나에겐 기타가 딱 하나밖에 없다. 나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딱 하나를 잡고 딱 하나를 추구하고 딱 하나만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텐데 나는 아니 나의 삶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기타 등등에 소모해 버린다. 이제부터 나에겐 기타가 딱 하나만 있기를. 이건 제가 어느 날 기타 등등이라는 한국 어디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 기타 등등.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빼놓고 기타 등등이라는 삶에 내 삶을 소모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자, 시베리아 다음 날이라는 이 타이틀 시죠. 그래도 타이틀 시로 는 읽어야겠죠. 시베리아 다음 날, 시베리아 다음 날 저는 나성에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자켓도 없으면 죽을 것 같던 속내의도 벗어버리고 막 상공하는 나비처럼 따뜻한 나성의 태양빛에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은 시베리아 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의 나비는 나성 상공에서의 비행만으론 만족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번뜩 지나쳤습니다. 아마도 시베리아의 다음 날은 곧 시베리아의 오늘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베리아의 다음 날은 또 나의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 시베리아에서 그 사역지에서 정말 고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인생을 다 바치고 하는 친구들하고 막 비비고 막 하다가 딱 LA 오면은 뭐 렉서스가 너무 늙어서 벤츠를 사고 싶고 빤스인지 벤츠인지 뭐 개들락인지 거들락인지 맨날 돈 얘기하고 물 그런 신앙인들 근데 뭐 목사라 그러고 뭐 장로라 그러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때 40대 중반 44시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다 때려치고 그냥 선교지 갈까. 응?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쓴 시입니다. 멀타이미디어.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기에. 말씀은 선포되면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벌써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 뒤 곧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예배에 너무 조급하게 멀티미디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걱정해 봅니다. 선포됨이 구경됨이 될까 안쓰럽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 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제 20년 전에 제가 하도 막 모더나이즈 예배라 그러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무슨 뭐 그 할리우드 영화 보는 것처럼 그죠? 근데 뭐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 그죠? 눈과 눈이라는 시입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아 이제는 우리 챗 GPT를 써서 번역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과 눈. 우리가 엥갈스크에 도착하던 날 많은 눈이 내렸었다. 하얗게 덮였었다. 이곳 꽁꽁 얼어붙은 시베리아 땅. 50년 전 독일을 무찌르고 몽땅 훔쳐온 기계로 공장을 세우고 러시아 감옥소를 이곳에 망명시켜 도시를 세웠기에 엥갈스크라고 하였단다. 아직도 이루지 못하는 꿈에 절망하는 눈, 비교하다 비겁해진 눈, 비교하며 교만해진 눈, 사랑의 눈, 감격의 눈. 나는 이러한 눈들을 보았다. 아름답게 덮여주던 눈과 외치며 방어하는 눈. 눈과 눈 속에서 나는 엥갈스크의 꿈을 보았다. 영혼의 감옥소가 몽땅 털려 천국으로 이주하는 꿈을 꾸었다. 이걸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Snow and ice. The day we arrived in Angarsk, snow fell heavily. Everything was covered in white. This place, frozen Siberian land, where 50 years ago they built factories with machines stolen from defected Germany, where Russian prisoners were exiled, became a city. They called it Angarsk. I saw eyes filled with despair, dreams left unfulfilled, eyes burdened with comparison, made cowardly by it, made prideful by it, eyes of love, eyes of gratitude. Between the falling of snow and the searching of eyes, I saw the dream of Angarsk, a dream where every soul prison is torn down and all are exiled to heaven. 와, 제가 이 번역을 딱 읽는 순간 됐다. 아, 이제는 챗 GPT가 그냥 번역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 왜? 제가 3년 전만 해도 이 시를 눈과 눈이라는 시를 예를 들어 구글 트랜슬레이트 아니면 팝하고 돌리잖아요. 그러면 snow and snow 아니면 I and I. 그러니까 눈과 눈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나의 시를 읽어가면서 컨텍스트로 이건 스노우고 이건 눈이고 이건 보는 눈이고 이건 내리는 눈이고를 결정을 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소름이 확 끼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이게 엥갈스크라는 도시가 5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70년 전이죠. 그죠? 90, 지금 벌써 19년 전에 50년이니까 엥갈스크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이 시베리아에다 도시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지하 도시를 만들었어요. 지하 도시. 그 지하 도시에서는 뭘 하냐면 연구를 해요. 연구. 근데 그 지하 도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쟁했을 때 독일을 이기고 독일에서 다 기계를 훔쳐다가 거기다 누가 가요? 아무도 안 가지. 보통 러시안들이.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들 다 거기다 끌어다가 거기 도시를 만들게 하고 너 거기 가서 도시를 만들면 거기서 살게 해줄게. 감옥에 살 필요 없어. 그거 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고 거기서 굴락에서 굶어 죽느니 좋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래서 도시를 엥갈스크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 근데 그 영혼의 감옥수가 몽땅 털려 천국으로 이주하는 꿈을 꾸겠다. 어, 좋은 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